이번 시간 공인중개사법을 이야기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기는요 역시 여러분들 법 제도적 측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거 사실상 있죠. 할 얘기 제일 많아요. 그리고요 사실 이거 있죠. 법의 개정만큼이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보아야 될 점, 그것이 거래계약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는요 이 거래계약서 작성, 그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것을 어떤 식으로 기술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극복 방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법의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 방법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공인중개사법 26조를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는요 여러분들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건 작성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요 대통령령에 가서 찾아보면 이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은요 공인중개사 법에 적혀있는 건 그겁니다.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 교부, 보존 안 하면 현행법상 이거는요 업무정지 사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거래를 성립시킨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안 해줬다? 업무정지인 거예요. 그리고 거래 당사 쌍방 모두에게 이걸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았다? 역시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안 했다? 역시 업무정지 사유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 가서 보시면은요, 대통령령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당사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여기에 표준이 되는 서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 조항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들어온 건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는 표준되는 서식이 법에 없어요. 여러분들 쓰지도 않는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거의 드물게 실행되는 전속중개계약, 거기에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요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못하면서 4종류의 확인설명서가 법정 서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필요하고요, 여기 5년간 보존을 무려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거래계약서, 이건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 제도적인 문제점, 그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 이런 문제입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 조항은 있으면서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거, 그건 혹시 직무유기가 아닐까? 누가? 공무원들의. 세 번째로, 이래놓다 보니까 거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겠다고 하면서 정해놓고 있질 않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안 쓸래 안 쓸 수 없잖아요. 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교부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긴 써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관행적 거기에는 이런 당사자라든지 물건의 표시,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과 기한의 문제라든지 거래 금액,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들어갈 얘기들을 법에 써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굉장히 불충분하죠. 어쨌든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상황에 맞게끔 작성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거래계약서가 정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인가? 이게 충분한 건가? 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상 불충분해요. 한 장짜리 계약서. 근데 그 한 장짜리 계약서 그래 놓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상의 누락, 하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족쇄처럼 5년간 보존해가지고 무슨 사건만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문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존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네 가지 측면으로다가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가 여기 거래계약서에 관한 문제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거래계약서는 왜 법정서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없는 이유는요, 일단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말은 거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거래 유형은 다양한 거예요. 거래 유형은요 여러분도 매매도 있을 수 있고 교환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에 관한 것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 뭐 이런 다양한 거래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거래 유형을 한 장의 거래 계약서로 만든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개 대상물의 유형이 또 다양하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봐도 여러분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의 문제가 있고요. 주택 아닌 상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공장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이거 판매시설로서의 상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업무시설로서의 상가가 또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여기 적은 것만 해도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저기입니다. 건축물 쪽입니다. 건축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게 중개 대상물이 존재해요. 그리고 주택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주택도 주택 하나로 우리가 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독주택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연립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유형 그 다음에 뭐 건물 썼지만 상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상가가 아니라 토지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임목이라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문제까지도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비전형적 중개 유형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분양권의 문제라든지요, 입주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것에 대한 거래 중개대상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이거 뭐냐면 거래 유형과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 속에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개의 매매 속에 주택, 상가, 공장, 업무시설, 뭐 토지, 임목 이런 것들이 또 다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거래 유형이 존재한다. 이걸 한 장의 종이로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서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법정서식으로서. 그리고 법정서식으로서 이 거래계약서를 딱 고착화시키는 그 순간에 사적 자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거래에 이게 있죠. 뭔 추가하고 뭔 내용을 갖다 적어 놓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해서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존재하지 법정서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 말이 맞다면 그렇다면 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요 조항은 존재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법론자들도 알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사실상 빼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걸 빼놓지 않고 법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있죠.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위주로서 요걸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인가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이걸 접근해 봤을 때 거래계약서가 그러면 표준화되는 거, 표준 서식으로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표준 서식이 존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국토부에서 정해놓지 않는 건 감히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표준이 되는 서식이 왜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기에는요, 제일 문제되는 건 특약의 문제예요. 특약. 그러니까 이 특약에 관련된 문제만 잘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 정리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뭐의 문제면 활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특약에 관한 것이 활용이 잘 가능한가에 요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거래계약서는요, 아무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특약을 통해서 그 유형을 다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는 제가 볼 때 10개 정도의 그 이상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정도, 10개 이하 범위 내에서 있죠. 표준 서식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잘 정리해서 활용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활용이 불가능한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특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민법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사실상 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특약의 문제라면 이런 겁니다. 뭐 담보 책임의 문제라든지요. 그리고 그 담보 책임을 배제하는 것의 문제. 근데 사실상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요, 그건 법정 책임이니까 특약 속에 없어도 돼요. 근데 담보 책임의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 이건 뭐 임의법규다 보니까 뭐 배제하는 그런 내용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배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행지체나 뭐 이제 수령지체 문제, 그리고 특히 쌍방 과실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손해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특약 속으로다, 특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이게 특약이냐? 이런 대부분의 규정들이 전부 뭐냐면은 강행법규가 아닌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로서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은 확실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또 정리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과실, 법정 과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 고의 과실할 때의 과실이 아니고 열매, 법정 과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대료가 얼마가 존재하는데 그 임대료를 갖다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권은 뭐 임대인이 받는 거고요. 매도인이 받는 거고, 그 이후의 것은 뭐 매수인이 수령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하고 이걸 이번 치는 어떻게 계산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특약, 뭐 그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 예를 들면은 저기에는 존재하지만요. 확인설명서에는. 근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거래계약서의 조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특약화시켰을 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을 활용 가능하도록 잘 유형화시켜서, 그 유형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시기별로, 예를 들면 계약 당시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 아니면 법률 해석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별로 다 특약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가능한 한 활용 가능하도록 단순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요, 문제는 뭐냐면요, 몰라서. 이게 몰라서, 특약에 관한 걸 몰라가지고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면 그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몰라서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몰라서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인 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적어도 거래에 관련된 것 중개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내가 몰라서 못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거는 회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적어도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서는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요게 표준 서식이 이게 이제 규정하는 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실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기를 기대하기는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한 20년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만들어 놓지를 못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IT 시대인데 웬만한 것들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거래계약서에 관한 특약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있죠. 그것이 유형화되고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들 역시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업무의 일환으로서 많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뭐 창투스에서는 사실상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아주 가까운 시간이겠죠. 조만간에 아마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그걸 뭐 거래계약서 법에 없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써서 그냥 대충 써가지고서 넘기면 되지, 그게 뭐 문제가 되냐라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행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래계약서 한 장짜리 계약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것인가? 라는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은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져요. 은행에서 통장 하나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한 페이지짜리 종이 한 장에다가 서명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뭐 여기저기 잔뜩 노란 그 형광펜으로다가 줄 그어주고서 여기다 서명하시오, 여기다 서명하시오, 여기다 서명하시오 하고 여기다 도장까지 찍으시오 하고 뭐 이것저것 잔뜩 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있죠. 그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도 그 서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뜩 서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거래계약서는요, 한 장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약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두 장인데, 한 장, 두 장일 수밖에 없는 건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왜? 특약사항이 많아도 특약사항 집어넣을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활용 못하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복잡해서, 몰라서. 근데 복잡해서는 저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근데 몰라서라고 하는 것은 그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물론 강력하게 법에 요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법에 요구해야 사실 또 뻔해요. 어떤 계약서가 나올지. 그러니까 사실 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우리끼리 한번 제대로 된 거래계약서 요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래계약서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그러니까 법정서식으로서의 표준화의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적합한 그런 표준화죠. 시켜서 그 다음에 특약에 관련된 문제들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뭐 찾아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유형화시키고 이걸 갖다 체계화시키고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트리화시켜서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딱딱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왜? 중개사고가 났다면 그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를 입지 않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법이익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에 관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표준화된 서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약사항에 관련된 것을 실무에 여러분들 많은 경험을 쌓았지 않았습니까? 실무 경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적에 그때 민법하고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주 실질적으로 감이 오고요, 그게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법정 소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 거래계약서는 지금 한 장짜리 관행적으로 쓰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의 누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하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래계약서다. 근데 이거 5년간 보존해야만 하더라. 마치 여러분들의 족쇄가 된다. 틀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이거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을 틀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틀리지 않게 누가? 일단 이건요 공무원들이 해줘야 돼요. 즉 국가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이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틀릴 수밖에 없었는데 국가가 안 해준다로 그쳐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어하고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 왜? 5년간 보존해야 되는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래서 5년간 보존 안 하게 되면 이거 업무정지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쓰고 이 5년간 또 보존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 손해배상 책임에 손배 책임의 근거가 또 돼버리고 참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대로 써서 여러분들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개사고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한만 제가 강조를 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래 유형의 다양화, 다양성,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다양성 때문에 법정 서식으로서의 거래계약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법정 서식, 아니 표준화 서식이 필요하고요. 그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특약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중개사고 예방에 여러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표준화된 서식을 국가가 못 해준다면 저희가 해주겠다. 단 저희가 해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거 활용을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요 국가에게 우리는 이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공인중개사법상 표준화된 서식에 대하여 너네가 좀 만들어라. 니네가 거래계약서에 표준화된 서식을 만들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하자. 제가 여러분한테 법 개정에 관한 것을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저 공무원들이나 학문이나 하고 있던 학자들은요 거래계약서에 표준화된 서식을 만든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요 실무 차원에서 직접 현장 경험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 표준화된 서식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더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된다면 법 개정은 어떤 거냐, 국토부에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서 만든 표준화된 계약서, 그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민간단체 걸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그 교과서 보면 검정교과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그 교과서에 검정교과서, 거기서 검정해주자.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 이거 쓸 수 있는 계약서,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인정해준 계약서로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적어도 이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법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8번째 시간 법 제도적 측면에 제가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이제 여기 제도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끝이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즉 우리의 공인중개사법이 옳게 만들어지고 공인중개사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들은 중립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